지금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가 보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발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거 1명 정하는 것도 우여곡절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어요, 네. 아까 당규에 적혀져 있듯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 따르면 반대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보통 최고위원회는 전원 합의이긴 해요. 웬만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 당대표 대행인 한병도 대행이 좀 결단을 통해서 이제 표결을 해야 돼요. 아,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표결이 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말들이 한병도 당대표 대행의 성격상 표결을 할까요? 에 대한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합의가 안 되면은 네. 뭔가 좀 지연될 수가 있다, 결정이. 네, 그러니까 그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지 않을까요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이제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제 금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 열릴 때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모른다. 근데 지금 전은수 의원이 방금 4시에 기자회견 통해서 청년 밝힌 바로는 최고위원 해야 된다라고 또 의사를 밝혀주셨고 지금 더 좋은 미래라는 의원 모임에서도 청년 최고위원 하자고 네. 최고위원회는 빠르게 의결해라 이렇게 입장을 내주시니 뭐잘 진행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게 과거에 없던 제도도 아니고 있었던 제도를 다시 하겠다는 거고 결국은 이게 유불리의 문제로 2035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정치적인 당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지사로 여겨지는데 이거 하나 두고도 정말 누가 될까봐 정민철이 될까봐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논란을 저는 이제 민주당원이 아니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원시 시대 보는 것 같아요. 원시 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이 청년 최고위원 도입하자는 아까 그 전은수 의원의 말씀이나 전 그분들의 고민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워낙 지금 그 정치권 안에 그 특정 세대가 과다대표돼 있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젊은 세대들은 너무 과소하게 대표되니까 대표성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정말 청년 최고위원이라도 도입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취지인데 제 기준에서는요.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을 해도 청년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부 요즘에 뭐 청년부 얘기가 나오는 청년부 장관에 누구를 앉혀도 청년들 마음 안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지금 민주당의 시각도 이게 약간 저는 과거의 문법이라고 좀 보는 건데 청년들을 구분화해서 객체화해가지고 관조하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어떤 우대와 어떤 지원을 줄까지 이 얘기로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청년을 파트 부분화시키기 때문에 주변화시키는 거고 절대 당신들은 이 정치의 주된 세력으로는 올라오지 마라는 나름의 가두리 양식과 똑같아요. 맞아요. 그걸 청년 세대들이 기분 나빠하고 줘도 싫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럼 방법은 뭐냐? 파트 부분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동등하게 경쟁하라고 하면 사실 경쟁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여러 그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걸 과감하게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 처방은 하지 않고 우리가 한의원 가면은 체질 바꾸는 거 하잖아요. 체질 바꾸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밴드만 붙여가지고 아 우리는 이제 밴드 붙였으니까 나을 거야. 절대 안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청년들의 마음은 기회균등.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기회균등까지도 못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냐? 기회균등은 너무 당연한 거고 기회다원주의까지 가자는 거거든요. 그럼 기회다원주의는 뭐냐? 각자 처지가 다 다른데 요즘 기업에서는 CRM 같은 거 하잖아요. 다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각자 처지에 맞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마음 먹고 의지가 있으면 정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정당히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러려면 증축은 택도 없습니다. 재개발로 다 바꿔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이 청년 최고위원조차도 이게 지금 이런 반발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민주당의 이 구태 세력들에 대해서는 거의 원시 시대를 지금 보는 것 같고 아 이분들은 정말 중세 시대나 어떤 신분제 사회를 정말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의 욕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정민철 후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뭐 반발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청년 최고위원을 지망하는 분 중에 또 다른 분이 어떤 분들이길래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누가 나오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김영남 후보가 있는데 네. 저랑
정말 친한데 네. 생각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정민철과 김영남 비슷한 생각이야. 예, 그리고 네. 메시지도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경각심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문정복 최고나 아니면 박규환 최고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완전히 찐청 중에 찐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오히려 최고위원 한석을 헌납하는 꼴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분노했던 이유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게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청년들을 약간 정복의 언어로 바라봐요. 정복의 언어로 네, 본다. 그러니까 저 표를 얻으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정치의 주체로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한테 뭘 하나쯤 이렇게 시혜적으로 주면 쟤네들이 우리에게 다시 권력을 줄까? 이거에 대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의 언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청년부나 이런 것들을 다 나올 때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며 만약에 청년 최고위원을 한다고 해도 저 뭐 이제 다른 방송에 그런 거 물어봐요. 제가 당선이 되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의미 없어요. 당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청년 최고위 된다 한들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발적이든 아니면 정말 시대에 필요하든 이런 발언들을 하고 그거를 또 당 지도부의 전체가 전반적으로 정말 잘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보기에 저 정민철 내가 뭐 싫어했는데 혹은 이상하게 봤는데 근데 저런 애가 저렇게 도전하더니 청년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진짜 민주당이 이렇게 변화하고 우리랑 이제 문법이 맞아가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결하네 이런 시그널들이 정말 오랜 시간 쌓였을 때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효능감 느낀 청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 뛰어 들어올 때 그야말로 변화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뭐 청년 최고위원 한 명 정도 해줘 뭐 해줘 이런 식으로 가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김민석 지금 당대표 후보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돼야 되고 청년들이 바꾸는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당원분들과 또 총리님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의견이구나. 있는 네. 말이고 그리고 그 과거까지는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이 민주당에 있었던 그렇죠. 제도였는데요. 네. 이번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직선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선출된 권력으로서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네. 선출되는 사실 경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지명된다는 건 갑자기 어떤 높은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벼락 출세한다는 이미지를 주긴 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당원분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선출되고 또 그 과정에서 당원분들을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당원분들이 날 뽑을까를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어쨌든 정치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곧 10만 팔로워가 되는데 이걸 쌓아오는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민의를 대변하고 당원분들이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또 당원분들이 억울해하거나 정말 화나하는 어떤 부분을 팩트 체크해야 팔로우를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실까를 고민해오면서 온 세월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청년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려면 네. 계속해서 발탁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당원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응원과 후원과 또 지지를 받아가면서 성장해오는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날수록 더 청년 정치가 근본적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의한 후보처럼 갑자기 이준석 후보가 발탁해가지고 부산시장 꽂아버리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과도기에 있다. 근데 그 과도기도 오는 게 힘드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공정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대가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기회다원주의를 통해서 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입체적으로 본인의 위치에서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 대한 요구인데 안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전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는 제 나름의 결론인 거고 제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거 했죠. 청년 비서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청년 비서관을 그러니까 그 해당 분을 조롱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법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자리를 분들이. 통해서 뭔가 이제 보상해 준다는 느낌을 주는 아니 행위들. 예를 들어 네. 집 주인만 안방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안방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집 사람은 우리 집 현관문도 못 들어오죠. 지금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대접하는 거는
이웃집 수준이에요. 현관도 못 들어옵니다 지금. 근데 현관까지 못 들어가는 건 좀 그러니까 신발장까지만 들어오세요. 이게 아까 우대와 지원 정책이니까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민주당에서 이걸 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지만 상시 공천 제도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의원들 계속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빡세게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상시 공천제 해가지고 저는 탈락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출마 휴직제 같은 것도 해야 돼요. 출마 휴직제. 지금 보시면 젊은 분들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정치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생업인인데 어떻게 포기하고 못해요. 갑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육아휴직제에 준해서 출마휴직제를 도입을 해서 이번에 올림픽공원에서도 나의 선거권이 침해가 당해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부분은 그것도 맞지만 내 피선거권이 장식적 권리, 형식적 권리로 그렇네. 머무는 것도 더 분노해야 될 일이고 전 이거 분노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잘 안 들어요. 두렵거든요. 근데 전 이것도 걷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선출직 연한 총량제 같은 것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자율에 의해서 그만하시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니까. 그렇죠. 선출직도 네. 한 20년만 전 하면 된다. 그럼 기초의원이든 교육감이든 도의원이든 본인이 포트폴리오 짜서 하고 20년 하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직 연한 총량제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왜 원외들은 돈 못 걷게 합니까? 원내 의원들은 돈을 걷어서 후원금을 선거 있을 때 3억씩 걷고 없을 때는 1억 5천씩 걷는데 정치 신인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돈도 벌어야 돼. 정치도 해야 돼.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본질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같은 포지션에서 출발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묶어놓고 팔다리를 묶어놓고 기회의 균등조차도 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기회의 다원주의까지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이 갭을 누가 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정민철 씨 혼자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예 민주당이 이거는 재개발 형태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근데 기득권은 제가 배운 거는 절대 스스로 내려놓는 기득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가 네. 아마 이 도전자 격에 있는 정치 신인들에게 주어진 숙제 아닌가. 네, 좋은 지적이었고, 싶습니다. 근데 일설에 지금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색채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김영나 후보도 그렇고 정민철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라든가 김대호 뭐 이브뉴스 기자 이런 분들이 좀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여론 실제로 있어요? 봤습니다. 봤어요. 예, 예. 지금 채팅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채팅 보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는 너무 환영입니다. 저는 정민철 대 황희두, 황희두 대 정민철. 사실은 선거라는 게 나중에 화해를 전제로 한 경쟁이라고 한다면은 네. 상당히 보고 싶거든요. 예. 아니 저도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을 더 낫게 만드는 데는 저는 너무나도 좋은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전 이번에 간절하게 바라는 게요. 전당대회 때 사실 지금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민주당이 변화하는 그 지금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려면 전당대회에서는 더 뜨거워야 되고 더 치열한 논쟁과 논의들이 일어나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신인규 대표님이 지금 계속 정당 바로 세우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 오신 그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전당대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럴수록 네. 민주당이 더 크게 성장하는 거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이 정말 어두울 정도로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김인석 그 당대표 후보도 뭐 며칠 잠을 못 잤다. 대통령도 되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민주당이 이대로 괜찮은가. 제가 얼마 전에 비유를 했던 게 지금 민주당이 마치 우하양 곡선을 그리고 있는 기업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우하양 곡선을 그리고 네. 있는 기업과 그러니까 비슷하다. 끝없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기업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이게 반등의 추세를 얻어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단순하게 뭐 어느 수주 하나 들어왔다. 뭐 입찰 공시 이런 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배구조가 개혁되는 회사만이 아하. 완전히 그 우하양 곡선을 끝내고 다시 재반등해서 올라갈 수 네. 있는 거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코스피에 전반적으로 했던 증시밸류업 정책이잖아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배구조가 개혁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그런 것들이 폭넓게 다뤄져야 된다. 그러려면 청년 최고위원부터 최고위원들까지 정말 많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할 때 민주당의 지배구조가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민철 씨는 그 얘기 속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은 황희두 이사랑도 굉장히 좋은 관계지만 건전한 경쟁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향도 있는 거죠. 물론이죠. 저는 네. 뭐 김대호 기자님도 나오시면 뭐 정말 자신 있게 재밌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종선님 같은 경우에는 신인규 정민철님 응원합니다. 과거 윗세대에게 빨갱이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제가 20대 자녀들에게 좌파 소리를 듣네요. 반성합니다 해주셨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저 이번에 문정복 최고위원이 반대했을 때 너무 화났던 게요. 제가 1년 동안 강연을 다니면서 계속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왜 민주당에는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라는 말씀 많이 주셨고 뼈 아파. 또 예. 우리 애가 민주당이 간첩이라는데 민주당이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 설명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요. 민주당이 이걸 알고 있는가? 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회의원분들 몰랐어요. 그리고 여쭤보면요. 청년 문제는 뭐 모경정 의원이나 김동완 의원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야, 경우가 너무 간편한 네. 답변이 들어오는구나. 지금 어쩔 수 없는 실질적인 민주당의 현실인데 지금 오히려 당원분들은 실제로 학부 모이시고 이 사회를 살아가시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민주당 위기를 느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작년 9월에 평당원 최고위원 나갔을 때도 알아요. 예. 2시간 동안 이제 Q&A를 진행했었는데요. Q&A가 아니었어요. 후보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담소가 돼버린 거예요. 후보님 뭐 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왜냐면 저는 그때 아무런 권한도 없고 네. 뭔가 이렇게 정말 수많은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이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힘도 없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최고위원이라도 되는 그 권한을 얻어서 정말 이 문제의 병목들을 해결해 드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실제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면 지금 민주당이 제 청년 세대가 단절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절을 아예 그냥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그러니까요. 인식이 아니면 네. 이걸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듣다 겁니다. 보니까 민주당 2030 상담소작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근데 그런 게 필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레거시 언론에서 많이 다뤘죠. 근데 애초에 청년들은 지금 레거시 언론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SNS에서는 뭐가 주류였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이 정부에서 내려왔다는 가짜 뉴스가 메인이었어요. 이걸 며칠 진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지금 완전히 청년 세대는 정보 유통 창구가 네.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완전히 괴리돼가지고 온갖 음모론들만 가득한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 얘기만 짧게 할게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후보 출마하신 분들 뭐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전 기대가 솔직히 별로 없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에게는 전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이나 미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제가 조금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라는 아젠다를 자꾸 부분화시키는 거. 그 김민석 후보님도 저는 좀 고민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송영길 후보님도 청년들이 이렇게 쫙 세워놓고 출마 선언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병풍같이 보였다는 거죠. 좋아 보이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청년들의 마음을 얻겠다.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장악해 가겠다는 아까 그 정복의 언어인데 상대방 마음 못 바꿔요. 그거 바꾸는 전략을 만약에 민주당이 써서 뭐 지원해주고 우대해주면 마음이 오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바뀌면 돼요. 민주당이 근본부터 바뀌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도입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지지하지 말라 그래도 지지를 해요. 알아서 저절로. 네. 아니 그게 우리 연애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을 따라가가지고 매일 네. 장미꽃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매력이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없어. 경험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좀 방법론을 이게 네. 아다르고 어다른 맞아요. 건데 네. 나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자꾸 상대방 네. 마음을 바꿔서 갖고 온다. 맞아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조금 네. 그러니까요. 과거의 맞아요. 방식 네. 아니냐. 다운펌도 해보고 화장도 해보고 살도 빼보고 그 엽기도 좀 들고 예, 뭐 해야죠. 운동도 해보고 그 좋은 그래야죠. 사람 돼야 되고. 예.